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 시스트레이더 79, 이성규 지음, 이레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책을 시작하며 1.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주식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야.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배관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공부해서 잘만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야. 실제로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도 봤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투자 방법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 ETF라는 뛰어난 주식 투자 수단을 이용하여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왕초보들조차 세계적인 헤지펀드 못지않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책은 두리뭉실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원론적인 투자론 교과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 성공을 위해 어떤 원리를 알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선정하고 얼마나 사서 언제 매도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실전 투자 매뉴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주식 투자 서적들에게 좋은 내용도 많고 맞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란 말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면 바로 이 책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방향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이 책이 여러분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이자 단단한 기초 교본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책의 내용을 잘 소화하여 조합하면 여러분도 험난한 투자의 여정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경력이 일천하고 지식이 깊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씩 따라오다 보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2. 주식으로 성공하는 이유 대 망하는 이유. 지금 주식 대박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테니 빨리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빨리요. 한시가 급해요.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보다 주식으로 왜 망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95%의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3에서 4%의 투자자는 현상 유지 수준이며 1% 정도만이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 실패할까요? 그것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무지는 화끈하게 수익을 내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투자 실패의 핵심 원인입니다. 주식 투자는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손실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95% 이상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번쩍 차리고 이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주가는 복리로 움직인다. 화끈하게 움직이는 어떤 급등주가 어느 달에 50% 상승했고 그 다음 달에는 50% 하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50% 상승했다가 50%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을까요? 혹시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은 0% 본전이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답을 모른다면 주식시장에서 95% 실패자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수가 주식 투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하겠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면 25%의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감이 안 오신다고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50% 오르면 15,000원이 되죠. 이 주식이 다음날 5% 폭락한 상황이 되면 15,000원이 반토막이 난 것이므로 7,500원이 됩니다. 10,000원짜리가 7,500원이 됐으니 25% 손실입니다. 주가는 복리로 움직이지 단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10%씩 10일 동안 매일 오르면 100%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59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100% 수익보다 59%더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어떤 주식이 2달 연속으로 반토막,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다면 최종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은 마이너스 100, 100% 손실이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75% 손실입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이 한 번 반토막 나면 5,000원이 되고 한 번 더 반토막이 나면 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가가 0원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은 복리의 속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을 이해할 때 단순한 산술적인 수익률의 합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곱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가의 복리적인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종적인 주가는 단순한 상승률의 합계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둘째,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도 산술적인 하락의 합보다는 손실률이 작아집니다. 10%씩 10번 상승하면 수익은 100%가 아니라 159%이고 10%씩 10번 하락하면 손실률은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65% 손실입니다. 이러한 주가의 속성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올라갈 때는 복리 효과로 훨씬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니 말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손익률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앞서 50% 상승했다가 50% 하락하는 경우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수익률이 0%가 아니라 25% 손실인 것처럼요. 수학적으로 이를 기하평균 효과라고 합니다. 기하평균은 변동성이 커지면 작아집니다. 즉, 자산의 수익과 손실 간의 편차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면 자산의 수익률은 급격히 감소한다는 의미이죠. 4.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
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이 가진 주식에 5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 수익을 올려야 할까요? 마이너스 50% 손실이니 플러스 50% 이익을 보면 본전이 되겠지. 라고 대답하셨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정답은 100%입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이 반토막 나서 5,000원으로 되었을 때 다시 10,000원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5,000원이 올라야죠. 반토막 난 5,000원 상황에서 상승해야 할 5,000원은 50% 수익이 아니라 100% 수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얼핏 생각하면 마이너스 50% 손실이나 50% 이익은 수익인지 손실인지만 다를 뿐 같은 비중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수익의 수준은 손실의 수준보다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손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를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1%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1% 정도의 수익만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10%의 손실의 경우 11%, 30%의 손실의 경우 43%, 80%의 손실의 경우 400%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가 시사하는 바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큰 수익만 내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5. 변동성 손실. 또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3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A가 보유한 주식은 10% 상승했다가 10% 하락했습니다. B가 보유한 주식은 20% 상승했다가 20% 하락했습니다. C가 보유한 주식은 50% 상승했다가 50% 하락했습니다. 3명의 주식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명 모두 똑같은 퍼센트로 상승했다가 하락을 반복했으니 모두 본전일 것이고 수익률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제대로 계산해 봅시다. A는 1% 손실, B는 4% 손실, C는 25% 손실이 납니다. 똑같은 수준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손익의 폭이 작은 경우가 오히려 수익률이 높습니다. 즉,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변동성이 작아야 손실이 적고 수익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은 30% 수익이 난 이후 2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B씨가 보유한 주식은 20% 수익이 난 후 1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 수익이라는 답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A씨의 수익률은 4%이고 B씨의 수익률은 8%로 B씨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 예시 또한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변동성이 작아야 손실이 적고 수익이 큼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제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간단한 수학 계산을 하긴 했지만 대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올라갈 종목 찍는 기술이나 알려줄 것이지 저런 정보가 대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 중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한 주가의 복리적인 속성에 기인한 손익 비대칭과
변동성 손실의 원리를 종합해 보면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큰 수익을 낼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95% 이상의 투자자들은 손실의 최소화라는 개념은 그저 실력이 부족한 하수들에게나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수익만 생각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어떤 타격을 입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투자에서 나타나는 손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단지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끈한 종목에 올인해서 수익을 크게 보면 된다. 그러면 수익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어떻습니까? 큰 손실을 복구하려면 손실이 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 것은 손실이 크면 클수록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손실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엽적인 종목이나 기법으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그럼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주가의 속성이 재미없고 영양가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원리는 비단 주식 투자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투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수익과 손실의 수학적인 관계는 부동산이건 채권이건 그 어떤 투자 자산이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매매의 원리. 1.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 화끈하게 먹고 화끈하게 까먹는 것보다 덜 먹고 덜 까먹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3.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최소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막연하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으셨나요? 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겠습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손실을 줄여라, 변동성을 낮춰라 하는 투자 원칙이 그냥 단순한 고리따분한 이론서에 나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과 변동성을 줄이는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 실제로는 강력한 수익을 추구하는 가장 공격적인 방법이라는 역설적인 진리 때문입니다. 파트 4.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원칙. 우리는 바로 전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장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필수 조건은 심리적인 안정이기 때문에 강한 수익률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낮은 변동성과 안정된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복리적으로 누적시키는 투자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낮은 변동성과 안정된 수익을 올리는 기법은 이 책에서 다양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여러분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막연하게 괜찮다고 하는 전략, 심지어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검증해서 확신이 있는 전략마저 좀 더 깐깐하게 따져보고 정말로 내가 이 전략을 장기간 구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장기간에 걸쳐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수익 곡선 같아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전략도 막상 실제 투자를 해보면 생각보다 내게 큰 아픔과 실망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투자 수익의 로직이 잘못되거나 투자의 성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로직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략에 숨겨진 위험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수익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도 수익 곡선을 세밀하게 구간으로 나누어 뜯어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구간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투자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투자 로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단순히 내가 원하는 투자 기간에 내가 막연하게 기대했던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꿎은 전략 탓만 하며 투자를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백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잘 빠진 우상향 곡선은 수년에서 수십 년 단위의 장기적인 테스트 구간이지만 실제 투자에서 수익과 손실을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 단위는 며칠이나 몇 달 정도의 아주 짧은 단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적 괴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위험균형 전략을 소개하면서 전략의 로직과 장기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야심차게 실제 투자에 임하신 분도 있었는데 실제 투자에 임한 후 두세 달간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이 증가해서 손실이 잠시 누적되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로직의 원리와 장단점을 잘 아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달 동안 생각했던 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포기하시더군요. 과체적화되거나 거짓 전략이 아닌 정직한 투자 전략 중에 손실이 전혀 발생 안 하고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기대하는 방향대로 자를 잰 듯이 올라가고 수익이 잘 나지 않고 횡보하거나 손실폭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전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투자할 것인가? 전략이 시장에서 실제로 먹힐지를 검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지만 이것조차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탄탄한 전략이서인지 과체적화에 불과한 것인지 완벽하게 구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의 성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략의 논리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단순히 과거 데이터 시뮬레이션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투자하고 시뮬레이션 성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전략의 논리적인 수익 구조에 결함이 없는지 상식과 논리로 검증하는 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모멘텀 투자 전략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전략의 로직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의 경험이 쌓인다면 굳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수익 곡선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모멘텀 전략, 추세 추종 전략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구사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상승장에서 강하게 투자되고 하락장에서 비중이 축소되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된 우상향 곡선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이 이 내용 외의 것을 전혀 떠올릴 수 없다면 반드시 투자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멘텀 전략의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횡보장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어 단순히 매수 후 보유한 것보다 훨씬 나쁜 수익 곡선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어떤 투자 전략의 상대적인 약점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장점만 보고 막연한 희망에 따라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손실 보면 전략 탓, 시장 탓을 합니다. 즉, 여러분이 모멘텀 투자 전략을 하는데 시장 상황이 만일 위와 같이 전개된다면 이러한 이유로 수익 곡선은 얼마든지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을 투자 시작 전에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안까지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멘텀 투자 전략의 단점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금 혼합 전략, 추세 필터링 전략, 수익 곡선 모멘텀 전략, 위험 균형 전략과 혼합 전략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어떤 시장 상황에도 미리 예상을 했기에 당황하지 않고 투자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장 상황에 이렇게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대처 방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발견되었다면 그 구조를 개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면 그때 전략을 폐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내가 투자한 이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내 예상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략 탓하고 부하 내동하며 투자를 임의로 중단하는 매매는 내동 매매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앞의 예에서 단순히 1, 2년 동안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논리는 나는 이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략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전략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손실을 보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무엇입니까? 나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 공개하기 힘드시다고요? 네, 좋습니다. 좋은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어떨 때 손실을 보는지 혹시 예상할 수 있으신가요? 언제 박살이 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일 박살이 나는 경우 어떻게 손실을 줄일지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대비책의 원리에 근거가 있고 과거 데이터로 검증되었나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전략이 좋은 거라고 자부하지만 그 이후의 대비책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손실을 볼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봤고 그건 시장이 잘못되어서이지 내 전략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전혀 없습니다. 전형적인 실패하는 투자자의 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에 구조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재난 상황이 닥쳐와도 이미 충분히 예상했기에 당황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의지가 아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백테스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닌 여러분 투자 전략 원리의 구조가 탄탄합니까? 투자 전략의 장점이 아닌 단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준비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장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다양한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고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실제로 이 전략을 가지고 직접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워나가면서 승리자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도 미시적으로는 울퉁불퉁하고 상처투성이의 수많은 손실 구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에서 20년 뒤에
몇 배로 불어난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매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손실이 나는 지루한 구간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알려준 기계적인 공식대로 따라하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 책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은 아주 많아도 이를 10년에서 20년 동안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주식시장의 최후의 승리자로 남으시길 희망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